공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엠플라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던 악인전이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오늘 진행이 되고요. 아까 새벽까지 모든 자료와 대본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 역시도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괴로운, 좀 뭐랄까, 상황을 좀 많이 마주했는데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순서는 자, 별이, 미래정령, 자, 마지막 리리코라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네 싶으면서 조금 재밌게 조금 파고드는 것도 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썩 유쾌하지 않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대본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상단 고정 해놓고요.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잠시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자정에 이제 항상 있었던 이 베벤너 팟빵이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쉬어가서 악인전을 하고 나서 이 컨텐츠가 마무리가 되면 잠깐 쉬었다가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몇 달 만에 이런 컨텐츠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참 한편으로는 착잡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인간이 많은 건지, 그리고 치지직파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건지. 물론 이제 타 플랫폼에도 별의별 인간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도 국민기업 네이버의 취직인데 좀 이런 사람들은 없어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진짜 뭐 쌍팔년도 뭐씨 아프리카판도 아니고 말이야. 한 8시 10분까지만 잠깐, 이제 왜냐면 요거는 이제 좀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보실 분들도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잠깐 좀 전을 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근데 이제 8시 10분부터는 제가 요거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까지 기획을 했다가 듣는 분들도 너무 지겨울 것 같고 너무 이런 악의에 노출이 많이 될 것 같아갖고 좀 간략하게 좀 최대한 짧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정리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좀 재밌지는 않겠지만 진짜 취직에 이런 인간이 있구나 하면서 좀 조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 안녕. 그렇게 요거를 준비한 기간이 꽤 길었는데 드디어 좀 이제 좀 하고서는 털어버릴 수 있게 됐네. 음. 잠깐만 이게 어디였지? 앞으로 저에게 한 3분의 시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 7분이니까 8시 10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8시 10분 바로 10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나도 이거 그냥 아우 씨. 자 이제 곧 10분이 될 텐데 몇 초 안 남았을 거거든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부금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
자, 치즈직의 악인전, 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별이, 미래정령, 리리코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 악인들은 도대체 치즈직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오늘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악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민폐들을 끼치고 다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이럴 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 꼬이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진짜 인간의 악의의 좀 끝을 봤다고 해야 되나? 아니 진짜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름 방송까지 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내가 이 부금을 다시 꺼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자, 이 첫 번째, 별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자, 무료 에셋 그 선 넘는 활용법 부재 작가님의 피눈물 사건입니다. 별이가 이제 저지른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무료 에셋 관련된 건데, 우리 스트리머들한테 방송 초반에 필요한 일러스트나 이런 스케줄표 같은 게 있을 때 무료 에셋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이건 진짜 작가님들의 선의와 함께 본인의 창작물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합쳐진 서로 이제 윈윈하는 좋은 문화란 말이죠.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게 천세아 작가님의 무료 배포 버전을 이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너무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일러스트에 진짜 많이 돈을 써본 사람으로서 무료 에셋 배포는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작가님들은 본인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시기도 하지만, 이 본인 작업물을 무료로 공유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별이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배포하신 이 무료 에셋을 받아서 2차 수정을 감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 방송에서 대놓고 잠시만요. 잠깐 조금 잠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긁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 이미지까지 넣었다가 여기서 이거 내 이미지만 빼면 이렇게 수정해서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료로 배포한 선의의 에셋을 가지고 자기 방송에서 대놓고 판매 가능성을 운운하다니요. 이거는 진짜 작가님의 의도를 정면으로 깔아뭉개고 창작자의 권리를 너무 진짜 쉽게 생각하는 발언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일러스트는요. 등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이 받쳐져 있죠. 저게 이 사람의 예전 남자친구랑 커플로 일러스트를 맞춘 겁니다. 일러비는 반반하기로 해놓고서는 남자친구분이 다 냈고요. 이거 지금 남자친구 부분만 자른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이 남자친구분이 이 작업비를 다 냈다가도 이제 반을 못 받고요. 헤어지면서 그냥 손절비로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무료로 아니 무료 에셋을 가지고서 작가님의 걸 가지고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작가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별이는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사과 방식이죠. 작가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제 제대로 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 일단 작가님께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셨어요. 본인이 누군지 특정하지도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도 명시되지 않은 성의 없는 사과문을 받은 관계로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치지직 결이님은 지난 3월 방송에서 저의 무료 배포 스케줄표를 무단, 수정, 수익성, 판매를 의도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모든 무료 에셋의 배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과를 받고 경고를 드린 뒤 상황을 마무리 지었으나 오늘 다시 방송에서 무료 배포 스케줄표를 무단 수정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과문 게시를 요청하여 받은 글이 이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본인 방송에서는 스케줄표 정도는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 저작물들을 정성스레 브러쉬로 문지르고 수정하실 시간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오픈 채팅에 와갖고 걔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문제를 삼으니까 오픈 카톡에다가 무려 200개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보이스톡을 걸어댔다고요. 이게 사과인지 아니면 집착에 가까운 정신적 괴롭힘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엄두를 못 내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심지어 이제 작가님께서 X에다가 이제 본인을 태그를 해서 X에 사과문을 게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스케줄표 제작한 원작자입니다. 저번에도 2차 수정 및 자작 발언으로 경고드렸는데 사과하셔서 그냥 넘어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 무료 배포 배경을 수정하셨네요.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이니 채팅으로 소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잊고 있었다? 이게 잊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지금 당장 제 제작물을 삭제해 주시고 트위터에 사과문 게시해 주십시오. 별이님 때문에 모든 무료 배포를 멈추었습니다. 저 트위터를 안 해요, 제가. 폐기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 안 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이거를 썼잖아요. 저번에도 죄송하다고 하고 잊으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도 믿어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럼 디코 가능하신가요? 아, 하운드 안녕.
자, 계정 생성하시고 저 태그하셔서 사과문 업로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참, 트위터가 어떻게 생겼죠? 방법은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제 아이디는 띠로롱입니다. 유지는 한 달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베고 해브고 본인인지 알 수도 없는 깡통 계정을 만들어서 X를 안 한다는 이유로 깡통 계정을 급조를 해가지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올리는 기행을 선보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잘못 회피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에 익명 계정으로 도망치려는 모습까지 진짜 성의가 하나도 없죠. 얘는 이런 게 진짜 이런 식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막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빌런이구나라고 진짜 악인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작가님과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주변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요. 문제는 제가 제공받은 영상들이나 이 자료들에는요. 그 발언과 태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미 박제된 흑역사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진짜 와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건의 후폭풍은 또 어떻고요? 작가님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무료 에셋 배포를 전면 중단을 하시게 됐잖아요. 결국 이거는 방송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이 에셋이 필요한 수많은 뉴비 스트리머들에게 피해로 돌아간 겁니다. 별이의 그 선 넘는 행동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선한 의도를 누릴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민폐라는 단어로도 부족해요. 자, 이렇게 민폐를 저지르고 다니니까 모 크루에 면접을 봤을 때 면접 자리에서 면접을 보는 크루원들이 그랬대요. 별이님이 지금까지 사고 쳤던 것들 다 사과하고 그분들한테 용서받고 오면 저희 크루에서 활동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력 안 좋은 사람한테 잘 생각해서 피해자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오래된 일이고 기억도 아예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 가지고 찾아가서 사과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생각이 나질 않는데 답답해 죽겠고 전 마크 서버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찌 기억을 다 하냐고 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민지 안녕 이게 참, 좀 나쁘게 말하면요 금붕어도 이거보단 기억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저지르고 다닌 게 얼마나 많으면 기억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 마크 서버 오래전 일인데 저로 인해 피해받으신 분이 여러 명 계신가 봐요. 지인을 통해 들었고 누구누구인지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오래된 일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라고도 말을 도 했지만 너가 잘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정리도 하고 오면 크로 받아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래된 일을 다 기억도 안 날 뿐더러 어떤 사람인지도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서버를 떠나고
운영진들이랑 마찰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한다고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 분은 자, 이런 식으로 디코를 이제 하게 돼요. 저로 인해 껄끄럽다고 전달받아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껄끄러우셨는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서도 있어요.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후스토리 일과 도민자치도 RG 서버 등 저한테 했던 일 때문에 좀 껄끄러워서요. 자꾸 때리고 도망가고. 아, 그러셨군요. 때리고 도망가서 싫었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본인이 때리고 좋아하시고 상대방도 때리면 싫어하시던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RG 서버 때도 그러시던데 왜 그러는지 이유 좀 알고 싶은데요. 이유라기보단 장난치려고 때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니, 뒤에 부분을 읽지도 않겠습니다. 남을 때렸으면 나도 맞을 각오는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난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가 이제 있었던 게 5월 달에 있었던 이제 RP 서버 도민자치도였죠. 거기서 이제 얘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굳이 제 딸을 RP를 하겠다면 제 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 서버에서 이런 입장문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이용했던 RP 서버에서 제가 그만둔 이후로도 사실 그만뒀다기보단 제가 좀 오만하게 놀다가 퇴출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 누군가로 인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제보를 통해 인지를 하였으며 처음 깡구의 퇴출 이후에 적응 못하는 거 많이 챙겨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돈 없는 행위와 저를 팔아가면서 해온 행위는 저도 분명 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으나 이제 운영진과 커플 RP를 진행하는 것을 빌미로 권력 남용 같은 더 또라이 짓을 지속해서 제 디코 서버에서 추방되었으며 제 개인 채널에서도 활정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불편함이 있으셨을 분들께 제가 사과드리며 혹시나 저를 생각해서 참아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면서 제가 이렇게 입장을 내게 돼요. 제가 그리고 나서 한번 진짜 얘 때문에 개빡쳤고 얘 방송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와, 근데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참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얘는 이런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한 번씩 사람이 자꾸 생겨요. 인복은 좀 있나 봐요. 잠시나마 좀 사람이 좀 생길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한테 실체를 알고 이렇게 당하는 순간 가차없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자, 제보받은 건데 본인 방송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선가에서 내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로 자존감 올리는 게 얼탱이 없고 기분이 안 좋긴 하다. 너를 욕을 하는 건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욕을 하는 거야. 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에 시청자들만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제보받고 자료 다 받으면서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리하면서 봤는데
네 방은 시청자보다 네가 뭐 잘못하는지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네 MBTI가 이래서 저래서 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나는 그래서 그런 건데 음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이런 식의 마인드로 지속적인 트러블 메이커를 계속하고 있으면 본인이 바뀔 생각을 해야지 왜 남들이 본인한테 맞추길 바랍니까? 얘에 대한 결국 최종 결론은 뭐다? 스트리머계의 진짜 최고 민폐자 중 한 명이다. 무료 에셋 사건부터 서버 민폐, 뻔뻔한 태도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합쳐져서 지금 이 악인전까지 오게 된 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겠죠. 참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악인전의 주인공 미래정령 TV입니다. 구스구스덕 한다는 사람들은 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혹은 직접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역시나 민폐 보스인데요. 구스구스덕 마이너겔에서는 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이 제보랑 이 썰들 조합해 보니까 뭐 악인이 아니라 뭐 폭군 수준이더라고요. 자, 그의 방송과 게임 플레이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땡땡님, 올만입니다. 잘 지내셨음? 네, 바쁘세요? 왜요? 구스덕 하자고 연락한 거죠? 죄송하지만 구스덕 잘 안 합니다. 아니요.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국수구스덕 잘은 안 하시지 아예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좀만 도와주세요. 이 새끼 보법부터가 와 씨. 구스덕 하자고 연락한 거 맞네요. 구스덕 지운 지 오래됐어요. 자, 왜요? 게임 정리도 할 겸 같이 지웠어요. 다시 깔고 해봅시다. 아니요. 아, 오신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이봐요, 저랑 장난해요? 아니요, 전 존나 진지한데요. 죄송한데 저 구스덕 잘 안 해요. 방송에 겜닉 나이 마이크 가능 여부 써주세요. 잘은 안 한댔지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씨, 또라이 새끼인가? 아예 안 하고 있는데요. 지랄 말 바꾸시네 이러면서 급발진을 합니다. 원래 이런 분이세요? 네,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저는 님처럼 막 말 바꾸진 않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무시를 하려고 했더니 민주당 사람이세요? 말 바꿔대게? 이러면서 현재 대통령님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심지어 시청자 중에 학생이어서 운동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안 됐잖음 오셈. 하면서 9시 40분인데 가는데 15분 걸려요. 죄송합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와요. 오늘 몸 아파서 못 간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니 왜 그냥 천하감 뒤지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꼭 좀 공개 좀 해달라고 저한테 이거 보내셨어요.
이게 구스구스덕 질게임입니까? 욕설난무의 지옥입니까? 미래정령 TV는 이 게임이라는 건 함께 즐기고 소통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게 기본인데 이 공식을 아주 제대로 부셔버렸습니다. 게임 중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는 플레이어에게는 그 자리에서 쌍욕을 퍼붓고 조리돌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 뭐 무슨 미래정령 TV 시어머니 체험입니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사람들의 뭐 지인이었거나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의 제보들인데 방송 중에는 멀쩡한 척 하다가도 방송용 마이크를 잠깐 끄는 타이밍에는 사적인 대화창에서 아주 욕설을 그냥 폭탄을 퍼부었다 그래요. 주 쌍욕에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가 총 두 개인데 일단 인터뷰 내용 하나를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그래. 그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음흠. 미래정령이라는 애가 있잖아. 응응응. 그 미래정령에 대해서는 들린 것도 많고 내가 이제 너한테 한 것도 받고 음. 이래저래 좀 알게 됐는데 그 음. 언행들이 상당히 이게 정신머리가 멀쩡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시참 한 번 했던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어느새 연락을 계속하고 시간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몇 번 거절하기는 했는데 계속 구스덕 하자고 너무 집착을 해서 몇 번은 무시를 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게임을 잘 안 한다 하니까 이제 그 부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리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좀 쓰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 그렇지. 그런 게임에 그렇게 딱히 선호한 게임도 아니고 예전에 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한 몇 번 해 봤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 안 해서 그리고 사실 어차피 이제는 구스덕보다는 그러니까 어몽어스에서 구스덕 넘어온 건 음. 사실 이제는 귀기살전이지. 그치, 그치. 아무래도 그렇지. 이게 시대가 간지 그치. 오래라고. 이제 그 게임도 이제 갈 때가 됐어. 그 망령 같은 게임을 붙잡고서는 도와달랍시고 그치. 너를 그렇게 음. 괴롭히고 그때 그 발언들을 맞지. 보면 음음. 뭐 사실 정치적 성향까지도 나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잖아. 맞아. 나 뭐 그거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음. 뭐 서서히 민주당이세요. 맞아, 말 바꾸는 게 맞아. 뭐 민주당이세요? 아니면은 뭐 현재 지금 맞 대통령 되신 그분을 언급하면서 맞아, 그분이냐고까지 맞아. 이게 정신머리 나간 수위거든 이게. 나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 했는데 이 정치랑 완전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지가 이무진도 아니고 "붉은색, 푸른색."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아니 왜 갑자기 신호등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나 진짜. 하여튼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막 욕까지 하고서는 갔단 말이야. 음음. 그럼 처음에 근 시참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때 음. 매니저가 하나가 있었어. 음음. 근데 그 매니저가 이제 구스닥이랑 이런 거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나는 이렇게 어차피 같이 노는 거니까 그런 걸로 딱히 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 게임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으니 나한테 괜찮다. 그냥 오늘 시간 안 되는 거랑
뭐 "오늘 게임할 사람 있으면은 그냥 나한테 미리 얘기해 주면은 이제 괜찮다."고 했거든. 음.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했어. 원래는 얘가 잘 오다가 갑자기 어느새 "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하길래 "어 그래? 알았어." 하고 보내줬는데 혹시 해서 물어봤지. 근데 음. 거기에서도 매니저 일을 한대. 그래서 아. 솔직히 쪼끔은 좀 좀 상처가 됐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다가 너도 알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도 매니저 잘못 떴다가 개피를 한 두세 번 본 케이스거든. 어 덜덜덜. 아, 매니저가 문제였구나.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매니저도 그렇고 좀 몇 명 아는 지인들이 있었어. 한 동생인가? 학생인데 음. 걔도 이제 매니저에 의해서 시참을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됐다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 그치. 학원 그래서 중요하지 아무래도. 근데 하는 말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좀 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을까? 학원에 가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보내 줘야 되잖아 원래는. 그렇지. 학원은 이제 부모님이 벌어 가지고 돈을 내는 거니까 그거에 또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또 있을 거고. 그치. 학원비 싸지도 않아. 비싸 가지고 애들 이제 공부시키려고 막 이제 학원이나 막 이리저리 보낸 건데 그리고 사실 그 학원이라는 게 공부도 공부지만 애들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사실 또 그 음 모임이거든. 그치. 근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 거야. 그래 놓고는 이제 막 패드립? 아. 그랬었던가? 패드립인가 막 욕설까지 하면서 막 뭐라 하다가 그거를 이제 걔가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줬더니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차단을 해라." 그치. 부모님이 현명하시네. 그치. 그래 가지고 혹시 몰라 가지고 내가 "그냥 증거로 가지고 남겨라.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 그거는 한번 물어봐야 돼. 얘가 이제 학교나 학원 때문에 많이 바빠서 괜찮아. 연락올지는 잘 모르겠어. 어차피 내가 이거를 공론화를 할 건 한 12월 중순경이라 아직까지 한 보름 남았어. 일단은 근데 얘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좀 음. 오래돼 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스크린샷 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달을 해 주시면서 꼭 좀 방송에서 실체를 까발려 달라는 요청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인터뷰 마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뭐라 하고 이제 또 중요한 자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도 절대 못 가게 막고 막 무시하고 가게 되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뭐 화를 내고 욕하고 막 아, 그 미래정령이라는 애가. 음. 아, 그래 놓고 더 어이없었던 거는 이제 막 나이랑 이런 것들 다 묻잖아. 마이크 가능하는지 막 이런 것들 막 물어본단 말이야. 항상 마이크 가능한지 성인인지 뭐 이런 거 항상 써 놓더라고. 어. 근데 이제 성인은 아니고 막 학생이면은 막 "2 곱하기 8이 뭐예요?" 하면은 이제 18 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28에 그거 16 가지고 아니고? 2 곱하기 잠깐만 2 곱하기 9 2 곱하기 9다 아 정신없어. 자, 아 난 바보예요. 오케이. 야, 이거 이씨 사고인데 이거 방송에 그대로 나갈 텐데 이거 큰일 났네. 아 괜찮아. 사고도 이미지. 그 이참에 바보 이미지로 가야 되나? 그럴 수 있지 뭐. 이 18 이라고 하면은 "너 음. 나한테 욕했어?" 막 이러면서 나가 막 야발놈아 막 이러면서 막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음. 막 별 이상한 일도 막 다 있어서
그거 나 국민학교 때 하던 짓인데 앞에 이제 줄 서서 어디 가다가 저 앞에 있는 애한테 만약에 음. 철수면 "야 철수! 김철수!" 막 이렇게 불러오고 뒤 돌아보면 음. "아이 씨발 뭘 야려." 그러고 또 갈 게 가면 "야 김철수! 김철수!" 안 보면 "야 씹냐? 이 새끼가." 막 이거 내가 국민학교 때 하던 짓이거든. 그런 짓을 나이 처먹고 게임에서 하고 앉아 있네. 어. 그것도 애들 상대로. 이씨 되먹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나 이제 본인 하에 이제 어린아이 애들한테는 되게 강하게 나오다가 본인이 상대 안 되면 쫄아. 아 스윗한 게 아니라 또 여미 새어 갖고 스윗한 게 아니라 또 막해. 어. 야 그 인터넷 상남자 마초. 그래 놓고 또 이제 기센 사람 만나면 깨갱하고. 맞아. 약간 그런 타입이야. 왜냐면 요번에 내 지인한테도 이제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시참을 갔다가 음. 걔네 방 시청자가 이제 개판을 쳐 가지고 걔한테 음. 가서 "니네 방 시청자인데 관리 안 하냐?" 그랬더니 음. "네가 뭔데 내 방 시청자한테 뭐라 그러냐."고 야지를 신나게 매기고 헐. 영정을 시키더니 지들끼리 아주 그냥 조리돌림을 이빠이 하더래. 헐. 그래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녹화를 뜨고 음. 고소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 방송인가 어디에서 잠깐 말을 했었나 봐. 음음. 그랬더니 이제 먼저 연락 와 갖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음? 이게 놀 놀랑대기 싫은가 보다. 근데 걔가 이미 지금 여기저기 글이 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음.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낚일 사람 낚이고 모를 사람은 당하겠지만 그치. 박제는 시켜 놔야지. 음.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러고 이런 나서 이제 뭐 심경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텐데 음. 좀 어땠어? 처음에는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당하면은 솔직히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이게 그게 없다 보니까 뭐라 할 그것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데다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걸로 막 뭐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그냥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정치 얘기 나오는 것부터 처음엔 '아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왜 씨 이럴까.' 막 이러면서 나한테도 제일 약간 쪼끔 바보 같긴 했어. 그러니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였거든. 그냥 미리 차단하지 어차피 볼 사이 아니면. 음. 근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연락할 거라는 거는 예상은 못 했지. 그냥 그치. 시참 한 번을 했으니까. 너랑 나랑도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음. 진짜 그냥 시청 딱 한 번 했는데 그냥 인원수가 없다고 막 사람 부족하다고 계속 이렇게 집착하고 연락할 줄은 예상은 못 했지. 그거 닉네임 너 가리고 나서 그때 그거 응. 스크린샷 돼 있는 거 방송에서 좀 보여줘도 될까? 어? 괜찮아. 닉네임은 가릴게. 음음음. 뭐 사실 너는 드러난다고 해도 워낙 피해자라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괜히 또 피곤하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저거 봐도 지가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를 거야. 기억하는 것도 뭐 많이 마음 상하고 그랬을 텐데 음. 내가 뭐 정의의 사도이거나 뭐 이렇게 막 거대한 사람이어서 저 새끼를 뭐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는 안 되겠지만 내가 방송에서 잘 풀어볼게. 어. 아. 내가 할게. 와.
이 정도면 정의 사도다. 아이 사실 뭐 나도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시청률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시청률 생각 반 공익성 반인데 어. 어. 그러니까 치지직에서 사실 이런 저격 콘텐츠 하지 말라고 내려오고 나서는 음. 나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악인전 아예 특집으로 그냥 한 방에 다 까고 가려고 그냥. 어. 만약에 나 채널 죽으면 살려줘야 된다? 아 당연히 살려야지. 에이. 자 이제 뭐 요 정도면은 뭐 인터뷰라기보다 거의 노가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걔한테 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음. 어 그냥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으면 이거 보고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아유 사람 고쳐 쓰는 모든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제발 이거 보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착하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아유 이런 애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아유. 어제 뭐 지난 일이고 안 좋은 기억 아 다시 한번 잠깐 끄집어냈는데 요거 이미 잘해서 차단했어. 잘 해 가지고 한번 써 볼게. 알거든. 그런 사람 이름 꺼내면 맨날 "아 그 새끼 씨." 이러는 거 이러고 다니는데 뭘. 이미 그 사람은 나하고는 악연 사이야. 나랑은 알지도 못했는데 악연 하나 추가해 음. 주지. 걔와 나 사이에 이제 남을 건 유감밖에 없다. 어머. 유감스. 그러니까 아직 뭐 초면인데 실례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건 유감뿐이다. 최소한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했는데도 근데 증거가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렇게 말을 못하고 참 다들 속으로 앓고 있다라는 것도 참 힘들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해. 그럼 음. 오늘 인터뷰 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와.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네. 다음에 또 봐. 그래, 그래. 바이바이. 빠이. 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여주었던 보여드렸던 이제 그 스크린샷 내용의 그 피해자였죠. 예, 제 지인이고 피해자였던 사람의 인터뷰를 듣게 됐고요. 이게 참 구스구스덕 갤러리도 가보고 이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편집자들까지도 이제 집착적인 연락 때문에 이 사람의 신상까지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K사에서 일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본명이 뭐고 사업 주소가 어딘지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라운지에서는 뭐 편집자 구한다, 구스구스덕 할 사람 구한다, 허구한 날 글 쓰고 있는데 라운지에서 무료 편집으로 포폴 만들려는 분들께 접근하거나 전 편집자님이 그 폭로하는 거에 의하면 편집비를 1분당 1,000원 불렀답니다. 편집이 장난인 줄 아나 진짜. 그만큼 이 미래정령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받거나 걔 방송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글들은 하나같이 나는 이런 피해를 봤다,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다 같은 내용으로 그야말로 이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정령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가 그냥 말 그대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이 미래정령TV는 이런 욕설과 통제는 결국 그의 방송이라는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함께 즐겨야 할 게임의 의미까지 퇴색을 시켰습니다. 게임이 즐거워야 하는데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욕을 먹지 않을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네 하는 걱정이 앞선다면 누가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미래정령은 구스구스덕계 욕설 폭군, 시청자에게 막말과 강요를 서슴지 않는 인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준 거죠. 특히 집착적인 나이 요구, 여성분들한테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거는 그냥 악인을 넘어선 정신적 가해를 저지르는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피해자분의 인터뷰를 하나 더 듣고 미래정령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미래정령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미래정령이랑 조금 일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최근에 제보를 받다가 이제 조금 네,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게 된 건데, 네. 간단하게 그냥 미래정령이랑 어떻게 있었는지,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만 이제 드문드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한때 구구덕에서 이제 좀 많은 분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미래정령 스트리머 방이라는 곳을 이제 발견을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갈 때부터 좀 난관이었어요. 무슨 난관이었냐면은 팔로우를 안 누르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강퇴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팔로우를 늘리는구나. 예. 그래서 팔로우를 우선은 그래 뭐 팔로우 누른다고 해서 뭐 내 컴퓨터가 다냐 뭐가 다는 것도 아니고 누르자. 눌러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놀아나 보자. 왜냐면 또 노는 건데 뭐 굳이 팔로우 누르는 거 하나가 뭐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본 계정으로 눌렀다가 부계정으로 누르려고 87을 하고서 부계정으로 눌렀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 팔로워 확인을 하고서 언팔했네? 저 사람 이따가 내보낼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게임 음. 도중에. 예. 근데 그 게임 도중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걸 참여하고 있던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미래정령님에 대해서 뒷담을 하더라고요. 음. 예, 뒷담을 하고 있길래 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봤죠, 저는. 물어봤는데 아니 미래정령 되게 게임 재밌지도 않고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길래 그거를 제가 같이 게임을 하다가 근데 그거는 사실이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시청자분들끼리 뭐 싸우기도 하고 죽었는데 죽은 데 안에서 왜 죽였냐 뭐 음. 이래서 죽였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리저리 싸우고 있었는데 퍼블에 대한 관리까지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다 못해서 제가 우선 말리려고 하다가 그냥 아, 그래 뭐 내 시청자도 아닌데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한테 불똥 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무시를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떤 불똥이 저한테 튀고 저 죽은 상태에서 미래정령님 시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정령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뭐 저분 너무 시끄럽다 이러면서 어떤 여성 시청자분이 미래정령님한테 말을 하니까 거기서 미래정령님이 막
저를 내보내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니다. 이건 먼저다. 제가 그 투표 시간 때 원래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발견했으니까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는 말로 어쨌든 간에 내가 본 것만 이야기를 하고서 한 여성 유저분을 지목을 했거든요. 네. 저분을 죽였는데 아니면 저를 달아도 된다. 근데 누가 봐도 동선은 저 사람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여성분이 미래정령님한테 이제 저분 너무 시끄럽다. 막 다른 데서 미래정령님을 뭐 방 관리도 못한다 이러면서 막 추종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미래정령님 욕을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정령님이 저를 내보낸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그냥 밝혔어요.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제가 말을 하니까 제 방송을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뭐 10다리도 안 되고 팔로워도 자기보다 낮은데 왜 이렇게 깝죽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내보내겠다 이러면서 뭣도 아닌 게 왜 나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욕하지 말라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서 자기가 저를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나서 욕하지를 말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욕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쨌든 내보내지고 거기서 차단을 당했어요. 차단을 당했는데 미래정년님의 매니저분이 또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 매니저분이 또 저랑 되게 친하군 형님분이셨어요. 아는. 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억울한 거를 말을 하면서 아니 형은 왜 이분 매니저로 왜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게임할 곳을 찾고 싶고 계속 있으면서 게임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길래 아니 충분히 형이 열어도 사람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러다가 결국엔 이야기가 잘 돼서 미래정령님이랑 또 1대1로 제가 좀 그때 사과를 듣고 싶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정령님이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바쁜 사람이다. 어. 님이랑 뭐 연락할 그게 없다.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캔디 어이가 없네. 채팅으로. 예, 캔디 채팅으로 그러시더니 이제 제가 아니 저도 바쁜 사람이고 그때 제가 오해로 인해서 욕을 먹고 심지어 그분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이어가지고 행패를 부렸었어요 그때. 예. 음. 니 뭔데 10다리도 안 되는 걔 학고 새끼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 이 말은 진짜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하는 말인 건데 진짜 학고 새끼가 10다리 시청자 10다리도 안 되는 애가 왜 와서 행패를 부리고 게임 분위기를 망치냐 이랬더니 제가 그래서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시청자분이 저희 방송 찾아가지고 하는 행동 저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거라면은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행동 하시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응 어쩔 TV 이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수준 진짜 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엔 미래정령님한테 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게 좀 큰 건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미래정령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게 미래정령님이 저기 어디지? DC 갤러리였나? 디스 갤러리. DC에도 좀 글이 네.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구구덕에서 아직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끔 구구덕에 들어가서 제 옛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걔는 뭔데 아직도 구구덕에서 주구장창 컨텐츠 한답시고 사람들 무시해가면서 욕하면서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 내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 발언권 있는 사람들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발언하게 하고 자기가 지목당하면은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지목한다라면서 밴 때리고 강퇴시키고 막 그런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 인터뷰를 하고 그분 소개로 또 다른 분께 제보를 받았는데 네. 고등학생 시청자분이 이제 구구덕을 같이 하다가 저는 이제 "학원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해라. 이거 무조건 해라." 이러면서 간다 그러니까 아주 쌍욕을 박았더라고요 또. 네. 그런 이야기도 지금 구구덕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받은 피해자분들이 많고 이거는 저도 들은 거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어떤 여성분한테 성희롱까지 뱉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안 그래도 그거 그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보가 안 들어와 갖고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고 심지어 그분들을 저도 이제 좀 찾아보려고 했죠. 그 팩트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주변 사람한테 들은 결과로는 서버 그 구구덕을 접으셨대요. 예. 넷상을 음. 아예 접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이제 그거는 없지만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하는 이거는 꼬라지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네. 음. 심지어 배그 컨텐츠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많은 인성 논란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배그에서도. 뭐 랜덤 스쿼드나 배그 시청자 참여를 했는데 막 다른 사람이 되게 뭐라 하듯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오더를 내리는 건데 그 오더를 듣고서 자기는 자기 방송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걸 왜 님이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듯이 말하면서 막 화낸 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못하면 쳐 들어야지. 스트리머가 뭐 수령인이야. 이 멍청한 새끼가 진짜 지는 악고 아닌 줄 아나 이씨. 아우 씨 듣다 승질 나네. 그리고 고정 시청자가 시참으로 인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는 떳떳하게 시참 컨텐츠로 모은 고정 시청자가 아니고 "날 좋아해서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뱉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진짜 좀 얘도 좀 여러모로 아픈 그리고 친구구나. 예. 그리고 다른 스트리머분들한테 진짜 많은 피해를 주셨더라고요. 예. 많은 스트리머분들이 그분 방에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면은 쌍욕은 당연한 거고 인격 모독에다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갈 만한 이 언급들을 되게 많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예. 저도 지금 제보받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진짜 어마무시해 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싶은데 아니 근데 이런 놈이 어떻게까지 방송을 하고 있지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거 DC 갤러리 같은 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을 그분도 알아요. 아는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1 대1로 대화했을 때. 어. "DC 갤러리에도 올라오는 거 아냐."고요.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대요. 예.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때 또 이제 웃긴 게 사과는 저만 들어야 되잖아요. 욕도 안 하고 막 그냥 저는 대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뿐인데 저를 막 욕하고 그랬었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사과하시면서? "저도 님 때문에 시간 뺏긴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야 이 정도면은 좀 성격 파탄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 건데. 아.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하면서 결국엔 사과를 받아냈고 이제 사과를 받아내고 나서 이제 저는 사과는 안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됐고 다시 좀 그거 했는데 친해지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셔 가지고 친구 추가를 예. 친구 추가를 야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없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했다가 바로 다음날 삭제해 버렸죠. 음. 네. 진짜 얘도 진짜 알면 알수록 좀 참 신기한 아이인데
혹시 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인터뷰를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욕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배고픔을 알까요? 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뭐 113이나 112에 전화를 먼저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면은 자기 자신만 바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네. 거는 저같이 이제 좀 진흙밭에서 굴르는 사람들이나 이제 싸우자고 굴르는 거지 다른 분들은 네. 마주치면 그냥 쌩 까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네. 거기다가 감정 소모를 할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취미 생활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이 정도 인터뷰 정도야 뭐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시간대가 자꾸 잘 안 맞아 갖고 이제 새벽 시간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히 방 제가 늦게 출근하고 시간이 많은지라 남는 게 시간인지라 죽어서 전 잠자죠 저는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인터뷰 시점으로 이제 막 알바를 이제 본업 그 가게 외에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이따가 저는 또 알바를 나가야 돼 갖고 저도 이제 빨리 후다닥 아이고. 마치고 아.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떡해요. 예. 가게로는 먹고 살 만하지가 않으니까 부업이라도 또 부업을 늘려 가지고 방송해야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술 한 잔 한번 날 잡아 보죠. 예. 저야 좋죠. 예. 예. 제가 제 집에 이제 작은 방도 있고 하니까 주말 같은 때 이제 출근 안 하실 때 오셨다가 이제 새벽에 같이 술 먹고 이제 쉬시고 이제 가시면은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는 날에 바로 연락 후다닥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요 인터뷰는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본다면 잘 감사하죠. 끝까지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자, 쿠이님 안녕하세요, 엔하. 자, 요렇게 두 번째 이제 그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진짜 이게 심각한 거죠. 솔직히 뭐 제가 말을 더 덧대고 싶지도 않고요. 자, 이 미래정령 반성하란다고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쿠이님 되게 오랜만에 뵙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실 얘가 코라님 안녕하세요. 하나. 얘가 메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얘에 대해서는 얘가 메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도 끝이 안 나.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치직에 악인들을 소개를 한다고 해야 돼. 까발린다고 해야 돼. 이제 악인전 특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얘가 제일 심각했어요.
진짜 한숨부터 좀 한숨 좀 쉬고 가자. 어이 구이 담배 있음 하나만 줘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쯤엔 괜찮잖아. 자, 이 싹둑? 어? 이 전담의 호흡을 피긴 하는데, 시작을 해봅시다. 진짜 이게 메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얘 서사가 다른 사람들을 능가를 해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 중에 레바나님 안녕하세요.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공론화를 하면서 송곳이라고 그 사기꾼을 물었을 때 이후로 물론 송곳이를 넘어서진 못해요 얘가. 근데 진짜 자, 이 리리코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수많은 얼굴들과 걔가 내 주변에까지 어떤 폭풍을 물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리코의 이야기는요, 화려한 닉네임의 변천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평범한 시청자분들이라면 닉네임을 바꿀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의 뭐 위장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제가 얘를 처음 알게 됐을 때가 작년 한 10월경 제 방에 우연히 시청자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닉네임의 변천사가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최근까지예요. 샤니, 슈화, 희나, 샤메사미, 릴리, 리리코, 슈팅엘라 이것까지는 현재 방송 닉이 변경이 된 거고요. 방송 닉과 함께 디코 닉도 항상 바뀌었고요. 현재는 셀리 S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리리코로 해놓긴 했는데 슈팅엘라로 사고를 많이 쳤어요. 무슨 아이돌 그룹의 멤버 명단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잦은 닉네임 변경은 보통 잦은 계정 이동이나 문제 발생 시 신분 세탁 등의 이제 좀 부정적인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죠. 이런 닉네임 변천사만 봐도 저는 이번에 이 사건 접하기 전에 도대체 얘 뭐지? 라는 생각을 항상 있었어요. 자, 얘가 이제 그렇게 10월경에 제 시청자로 처음에 나타났다가 11월인가 12월쯤에 갑자기 버추얼 아이돌을 하겠다고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이때가 이미 샤니에서 슈아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였어요. 샤니에서 슈아로. 처음에는 그냥 꿈을 찾아가는구나 싶었지만 슬슬 이상한 조짐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방송을 보며 버추얼 캐릭터의 작가님과 뭐 협의가 잘 됐니 안 됐니 하는 식으로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캐릭터도 수시로 좀 바뀌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에서부터 준비성이랑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최근까지 매달 닉네임이 바뀌는 것도 모자라서 버추얼 캐릭터도 자꾸 바뀌는 모습은 얘가 도대체 뭘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 릴리라는 닉네임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나 오빠네 방송 출연해줘. 노래 한 곡 하고 싶어. 근데 슈아라고 부르는 거 금지. 아잉이라고 들어올 건데 슈아 금지야.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일단 돈 얘기를 꺼냅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는 조금 있다가 같이 보기로 하고. 셀리 S야. 자, 첫 번째 경고등. 커버곡 계약 및 사기 논란. 잠잠하다가 어느 날 1월인가 2월쯤에 저한테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연락이 와요. 본인은 커버곡을 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본인 때문에 피해를 봐서 신고하겠다고 한다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와요. 디스코드 내용을 화공으로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딱 얘기를 해요.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면 상대방은 작업을 시작을 했을 테니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줘야 되는 돈이다. 근데 네 말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면 그냥 쌩 까라. 무시해도 된다.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제가 되게 본인 유리하게 말을 바꾸어서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4월부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해요. 제가 올해 들어서부터 장사가 참 안 돼가지고 4월 달에 되게 빡셌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야, 나 2월에 장사하고 나서 20만 원 남았는데 3월에 더 안 됐으면 남은 게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 남으면 딸랑구 반 빌리면 뭐 어때? 네가 왜 내 딸랑구인데? 2월에 장사해서 3월에 20 남았고 3월에 장사가 더 안 돼서 지금 월말 결산하고 마이너스 떠서 4월에 장사하는 걸로 메꿔야 되는데 떵 싸. 이러고 나서 최근에 또 슈팅엘라로 이런 식으로 닉네임 바꾸고 나타나갖고 누구냐 그랬더니 아이디 날라갔다. 친구 받아줘라. 방송 중인데 막 부재중 전화 걸고. 그래서 이제 좀 받아주게 돼요. 근데 이때쯤 좀 전부터 제가 내 주변 지인들 방에 자꾸 나타나가지고서는 채팅으로 커버곡 해요, 뭐 겐디 보냈어요, 답장 주세요 이런 말을 계속 남겨갖고 제가 쟤 조심해라. 나한테도 돈 얘기 자주 했던 애다. 조심해라. 귀띔을 해줬는데 이 잦은 닉네임 변경 때문에 지인 한 명이 정체를 몰라보고 돈을 빌려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피해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니 돈 빌려놓고 닉네임으로 자기 정체 감추기라니 너무하잖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을 빌렸던 타이밍을 맞춰보니까 얘가 제 사운드 봐주시는 지인이시죠. 이롱님께 사운드 세팅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얘가 제 지인한테 돈을 빌린 시점과 세팅을 받은 시점이랑 조사를 해보니까 제 지인한테 돈을 빌려갖고 마이크 세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 커버곡을 또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돈을 뭐 믹싱비를 맡겼는데 다른 거는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지 마이크 세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롱님의 오픈 채팅방이에요. 이롱님을 팔아서 커버곡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다녀요. 이롱님이 안내한 금액의 2배를 부르면서 중간에 소화되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중간에 슈킹을 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롱님, 최근에 슈팅엘라님께서 믹싱 맡겼다고 했는데 MR 제작이랑 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혹시 진짜 신청을 하시긴 하셨을까요? 애니 메들리로 MR이랑 믹싱 맡긴다고 돈을 받아가셨거든요. 맡긴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입금이 되거나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MR 제작 비용이랑 믹싱 비용이 얼마로 말씀하셨을까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MR 제작은 따로 이야기 없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상대방의 좀 특정성 때문에 더 이상 공개는 하진 않을게요. 피해자들의 특정성 때문에. 근데 이롱님이 1인당 12만 원을 부른 것을 1인당 25만 원을 불러서 슈킹을 쳐요. 그리고 스트리머 서버에서도 지인들 서버에서도 듀엣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더치페이 할 건데 괜찮아? 난 최소 30까지 내려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미리 낼 건데 오빠 지금 괜찮아? 이러면서 돈부터 요구를 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커버곡 해보고 싶었어. 더치페이 하는데 괜찮아? 영상 일러 PV. 1인당 30 괜찮아? 너 나이 어리잖아. 제가 얘 리리코 나이를 알고 있는데 얘보다 어리면은 거의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도 30을 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 크레페에 올라와 있는 이 작가님은 또 무슨 죄일까? 작업물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다 도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롱님이 제보 받은 거예요. 와, 저 사람 일주일마다 이름이 바뀌던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미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느낌이 세서 그냥 씹었거든요. 저한테 믹싱비 세팅비 늦더라도 입금은 잘 해주더니만 뒤에서 저런 짓 하고 다닐 줄은. 같이 커버곡 하자 하고서 돈 얘기부터 꺼내길래. 조심하라고 연락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작업하고 그래도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셔서 거절했거든요. 이롱님까지 본인이 세팅을 해주고서는 자기 포폴에다가 올렸었는데 포폴 내리고요. 자기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포폴 내리고요. 이런 거를 다 해명을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이건 진짜 대놓고 사기죠. 이롱님이라는 이름값과 신뢰도를 악용한 아주 악질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공론화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피해자 2명한테는 일단 금액을 변제를 했대요. 근데 30만 원 빌려준 지인이 지금 금액만 받고 아직 남은 돈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근데 얘가 행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본인이 지인들 서버에다가 올린 거예요. 네일한 거. 머리 탈색 및 프리미엄 55만 원. 말이 되니 홍대가 비싸.
홍대에서 머리를 하느라 55만 원을 썼다고? 이런 허세 가득한 사진들을 되게 자주 올렸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 밥 먹을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집 주소를 밝혀서 밥까지 얻어먹고 이 금액도 변제를 안 했어요. 2만 1,000원도. 이중적인 태도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부터도 이상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린 나이에 허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돈으로 해야죠. 이렇게 본인이 개인정보를 알려줬고요. 제 지인한테 돈을 빌릴 때는 자기 민증 사진을 보냈는데 주소지가 그때는 서울이었대요. 근데 여기 지금 밝혀진 주소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 지인한테 민증 사진을 보내가면서 돈을 빌릴 때도 주소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제보를 받고 나서 너 혹시 걔 주민등록증 사진 받았다며 주소 어디야? 그랬더니 전혀 다른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얘를 알기로는요, 얘 이제 21살이에요. 그리고 지가 밥이 그렇게 먹고 싶고 뭐 하면 이렇게 사기를 칠 거면 지네 집 주소라도 밝히질 말아야지. 주소까지 다 밝혔어. 대가리가 나쁘면 사기를 치면 안 돼. 정말 충격적인 거는 제가 얘가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갖고 집에 주로 혼자 있다란 얘기를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번에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부모님께서 성직자시래요. 그래갖고 이제 해외 파견을 가 계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성직자 정말 훌륭한 직업이시죠. 그리고 해외 파견이면 되게 오지 같은 데는 좀 힘든 데 아마 가 계실 확률이 높은데 성직자라고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애가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방치한 거나 다름이 없다. 물론 자녀의 잘못을 100% 부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분명히 부모의 무관심이나 방치가 한몫을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얘한테 이 피해를 보셨던 분이 입장문을 내신 게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 함께 커버곡을 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커버곡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20만 원이라고 하셨고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15만 원만 받으셨습니다. 처음 제시한 1인당 예산 영상 10만 원, 믹싱 4만 원, 일러 6만 원. 후에 일러스트 작업물을 받고 해당 작가님의 커미션 페이지를 알려주셔서 일러 작가님 커미션 페이지를 둘러보던 도중 일러 기본값이 13,000원인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과 너무나 차이 나는 가격이라서 이해 말씀드렸더니 아래와 같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받으신 자금과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처음에 퀄 있었지만 신청하다가 이제 믹싱 값이랑 영상 PV 값이 더 많이 나와서 땡땡님은 15 정도까지가 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신청하다가 다른 데 보고 찾으러 다닌 게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노래 듀엣 정도 1인 금액이 30에서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15에서 제 사비 넣는 걸로 해서 저렴하게 찾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또 이롱님 작업 금액이 얼만지 알면서 1인당 30에서 35라고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이롱님 다 팔아놓고. 자,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이롱님 홈페이지입니다. 자, DAW 세팅 포폴에 걔 맞아 그러면. 자, 이 이후에 리리코가 있었지만 사라졌고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얘는 1년 무상 이제 DAW 이제 AS인데 AS도 못 받아요. 되게 유명한 분들 많아요. 진짜 뭐 많습니다. 유명한 분들. 그리고 이롱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은 음원 작곡 최대 5분의 오리지널 작곡 곡 비용이요 40이에요. 이런 분이 믹싱이랑 다 해갖고 맡아주는데 30에서 35를 부른다고? 사기라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쳐야 되는 겁니다. 믹싱 마스터링 5만 원 써 있어요. 오인페 마이크 세팅도 기본은 5만 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이제 세팅비가 더 들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음향 잡아주시는데 5만 원이세요. 이런 분이에요. 거의 재능 기부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비싼 게 음원 작곡입니다. 이런 분이세요. 자, 13,000원 방송에서 1인당 26,000원 컬업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으로 믹싱 값이랑 영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만약에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완성할 수 있다면 남은 차액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커버곡을 만든 경험이 있는데 일러스트를 제외하고 믹싱, 영상, 커미션을 10만 원 정도 선에서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리코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작한다고 해도 1인당 30만 원이라는 게 조금 믿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믹싱, 영상, 커미션 신청하실 때 신청하는 커미션 페이지와 금액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15만 원 드리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당 커버곡 믹싱 작가님과 영상 작가님 커미션 페이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믹싱 및 영상 완성본을 받은 후 총 금액을 여쭤보았고 답장은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일러 3, 믹싱 5, 영상 10. 1인당 금액인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커버곡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하였는데 며칠 뒤 취직 비밀 댓글로 한 스트리머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슈팅 엘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댓글 남긴 거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요. 디스코드 친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약속 기간과는 다른 늦은 작업물 전달, 커버곡 예산 15만 원 입금 후에 또 다른 금전 요구로 인하여 쎄하다는 느낌은 들었으나 최종적으로 작업물들과 완성본을 받아서 쎄한 기분은 애써 덮어두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락을 받고 쎄함은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당 스트리머 분께서는 80만 원 이상의 사기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믹싱 작가님과 영상 작가님을 찾아가서 작업물 총 금액을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롱님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롱님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홈페이지 좀 봤어요, 이롱님. 허가 해주실 거죠? 이롱님이랑 난데? 아, 무단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 아, 홈페이지잖아. 홍보했잖아. 봐줘. 아,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쉽댔어. 자, 그리고 크레페에서 작가님과 또 주고받은 연락본입니다. 앞서 믹싱, 슈팅엘라님이 말씀하신 금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슈팅엘라님께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커버곡 값이 너무 많이 나왔길래 작가님 찾아뵈서 다시 계산해보니까 인당 4만 원, 3.5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머지 돈 드릴까요, 땡땡님? 이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남는 돈은 5만 원입니다. 계좌 주세요. 남는 돈은 당연히 돌려줘야지. 이분에게서는 이제 끝끝내 남은 차액은 받았지만 이후 슈팅 엘라님의 사과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입장문을 전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이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되게 자기 개인 생활 바쁘신 분인데 자기 시간 빼가지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한테 이거를 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못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얘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전자금융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요. 범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번에 돈들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제 공론화를 준비를 하는 걸 얘가 이제 알게 되면서 조용하게 잠수를 타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돈을 계속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쿠팡에서 알바를 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 언제 나온다고 하면서 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미루면서 말이 계속 바뀌는데, 쿠팡이면요 일용직이에요. 월급이 아닙니다. 일용직인데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에다가 특히 최근에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이 된 걸 보면은 전자금융법 위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갚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지금 다 제보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어딘가에서 또 돈을 슈킹해서 다른 돈을 막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피어나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석스마님 안녕하세요. 제가 송고시 때부터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오랜 경험상 이런 애들 패턴이 되게 동일하게 나와요. 조용해졌다 싶으면 다시 고개 내밀고 방법도 슬금슬금 바꿉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제가 경고하고 뭐 했던 사기꾼 송곳이 지금도 취직판에서 한 번씩 보여요. 이 새끼 재판받고 있으면서 구치소 수감까지 됐다가 나온 새끼가. 그러니까 집어릇 개를 못 주는 거거든요. 리리코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듣다 보면은 일단 씀씀이가 상당히 해펐어요. 그런 50만 원짜리 뭐 머리를 하고 뭐 수십만 원짜리 네일을 받고. 야, 근데 저 사진 보면은 황당한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음, 제가 얼마 전에요. 셀프로 혼자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네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셀프로 네일 하시는 걸 봤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남의 돈 후려쳐갖고 갖다 쓴다고요? 야, 나 그분 셀프로 네일 직접 하시는 거 봤는데 캠으로만 봐도 색 진짜 이쁘시더라. 남의 귀한 돈 갖다가 후려쳐갖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아유, 석스마님 아직 안 끝났어. 더 있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세팅한다고 통화하는데 트름을 찍찍 싸요. 진짜 와 씨. 제가 오늘 야야야 왜 엔딩곡이 나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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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이씨 너무 길어졌다.
제가 이런 행적들을 모든 걸 이 악인전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의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돼요.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의 호의와 신뢰를 악용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안기는 이런 악인은 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가 되고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딸도 송곳이랑 저게 있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자, 저를 고소를 했대요. 오산경찰서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명예훼손이래. 형사가 웃는 거야. 아, 이거 갖고 돼요? 그랬더니 한숨 푹 쉬시더라고요. 네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닉네임을 얘기는 지금은 안 할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인생의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알아듣는다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캔디 보내지 말라고 공지를 해놓은 여자 스트리머 방에서 방송 채팅에다가 캔디 봐달라고 쓰고 찝쩍거리고,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도 캔디 막 친추 보내거나 캔디 보냈냐라고 물었던 말을 보고서는 그걸로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나한테 그러더라. 저희가 이게 뭐 접수가 되면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처벌이 나오거나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반박할 것만 A4 용지에다 잘 프린팅 하셔서 갖고 가십시오. 내가 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난 이렇게 무혐의가 나올 거고, 나는 이걸로 무고를 역고소를 할 거야. 무고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너는 최소한의 벌금형이라도 나올 거고, 나는 또 그거를 토대로 너의 처벌 이력으로 취직 측에 전달을 해서 너의 방송까지 막을 수 있어. 인생의 선배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어. 자, 오늘의 악인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좀 적당한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좀 많이 길어졌어요. 안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있는 대로 뭐 안타까운 거지.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닌데. 하루야, 송곳이는 너한테 하다가 잠수 탄 게 아니라 아마 저거 했을걸? 그때 구치소 들어갔을걸? 1번은 내가 요거 다시 보기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올릴 거거든? 바로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빠르게 한번 확인해봐.
아예 그냥 박제를 하는 거니까. 아우 킹킹 오랜만입니다. 자, 저의 이제 이 악인전은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만 쉬고 제 개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 잠깐 화장실만 가고 한숨만 돌리고요. 한숨만 돌리고 바로 돌아올 거니까요. 빠르게 리방할게요. 아, 그리고 요거 지금 바로 화장실 갔다가 바로 저거 이거 녹화본 바로 올릴 거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한번 갈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